네, 마음의 안시 10주차 네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38번이 됩니다. 모란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모란꽃은 화중지 황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렇게 탐스럽게 피어 있어서 예전에 화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꽃 중에 왕이라고 불렸죠. 이 모란의 붉은 빛은 아주 이렇게 기품 있게 붉은 빛으로 보통 얘기하죠. 보통 이제 복사꽃의 분홍빛은 경박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사실 가벼운 붉은빛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연하게 이렇게 붉은빛이 감도는 게 예뻐 보이긴 하는데 예쁜들이 볼 때는 아주 이렇게 검붉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것들을 좀 더 기품 있게 본 것 같습니다. 동백꽃도 보시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동백꽃도 이렇게 꽃송이 이렇이 피었다가 꽃이 뚝뚝 지죠. 좀 너무 아쉽게 지는데 다른 꽃들에 비해서 이렇게 예쁘게 피긴 해요. 이렇게 살포시 피는 게 아니라 넉하니 피죠. 약간 품위가 있는 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서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는 회제, 회숙이라고 쓰고요. 시호는 문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송 때 재상을 했던 분이시라서 문장가로 뛰어났던 분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뛰어났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72살에 이제 삶을 마감을 했고 전송시라고 하는 선집에 시가 몇 수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수가 이렇게 연주식격에 수록되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란이 갖고 있는 어떤 품이 있고 화중지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견주고 있습니다. 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조화, 지소, 능, 성실, 조화, 지소, 능, 성실, 상엽, 수유, 해, 토사, 상엽, 수유, 해, 토사, 감소, 모란, 여허대, 감소, 모란, 여허대, 불성일사, 우공지, 불성일사, 우공지 그랬습니다. 조라고 하는 건 대추예요. 대추, 우리 대추나무 할 때 대추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조자도 있어요. 하나가 돼 있죠. 위로 지금 제가 글자가 올라가 버렸네요. 지금 이것도 있고요. 그죠? 또 이게 요렇게도 또 쓰기도 해요. 옆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죠? 흔히 이제 이하라는 책에 보면은 이 멧대추 나무 조자인데요. 이거는 두 개는 멧대추 나무 조자. 이거의 열매를 요러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나 대추나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큰 대추나무는 이렇게 쓰고 작은 대추나무는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로 이렇게 견져서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대추나무다. 대추나무가 주렁주렁 늘어진 걸 두고 얘기하십니다. 붉은 나무가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조화, 대추나무 꽃이 지소, 지자는 지극히 지자입니다. 지극히. 아주 작지만 능성실, 할 수 있다. 성실. 성실이라는 말은 뭐죠?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이루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추꽃은 아주 작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보통 꽃이 피고 꽃이 나중에 열매를 열죠. 연세가 잘 안 되시면 우리가 초봄에 보았던 매화가 보면은 꽃이 먼저 피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그다음에 나오고 꽃이 폈던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요즘 이제 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되니까 벌써 매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 이 매실 요즘 많이 뭐 청도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뭐 장아찌도 드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은 작은데 바로 열매를 맺더라는 얘기입니다. 상엽, 상자는 뽕나무 잎입니다.
뽕나무 잎은 수, 비록 모름지기 유, 부드러워도. 당연히 나뭇잎은 부드럽죠. 부드러운데도 해, 토사라. 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원래 해자는 능자하고 같아요. 시에서 쓰이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 주석에 의하면은 효자로 보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효자는 깨달을 효자거든요. 주석에 의거한다면은 알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자 가지고 사실은 캔의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주석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주석에 의거해서 읽는다면은 이것은 효다, 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냥 능자하고 같은 의미로 할 수 있다는 캔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석을 조금 피하도록 하죠. 토사, 사는 실이죠. 실을 토해내다, 토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어요? 뽕잎을 먹고 뽕잎을 가지고 먹었던 누에가 고치가 돼가지고 고치가 이제 거기서부터 실을 이제 자아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뽕잎이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걸 먹고 자란 이 누에가 이제 이 실을 만들어낸 것을 뽕잎이 꼭 실을 토해내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누에가 잎사귀를 먹고서 이제 이 비단실을 만들어내는 명주실이죠. 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은 거죠. 즉 여기는 지금 작을 소자, 부드럽고 연약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알맹이로서 이 결과물로서 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감소, 모란, 여허대 그랬습니다. 감소, 감자는 뭐뭐 할만하다 그런 얘기죠. 감소, 웃을만하다. 다른 말로는 가소입니다. 웃을만하다 그랬죠. 제가 어디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정구죽천이라고 우리가 파자라고 그러죠. 글자를 쪼개가지고 글자의 의미를 글자를 가지고 유희하는 것, 장난치는 것을 파자놀이라고 합니다. 정구죽천, 넉자 사자성어로 되어 있잖아요. 고물의 정자, 입구자에 대나무 죽자, 하늘천자 합치면 뭐가 돼요? 가소롭다가 됩니다. 이게 가자가 되고 이게 소자가 돼요. 그래서 우습다, 우습다 아니죠. 모란 여허대, 모란꽃은 여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시에서 능, 기, 하를 봤잖아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 해가지고 이만큼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그 얼마나 큰데 이렇게 커다란데 이런 얘기죠. 불성일사우공지라 여기에 이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성 이루지 못하다, 일성 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게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자 공지 가지조차 비어버렸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조차 비어버렸네. 이게 모란꽃이 피어 있는데 모란만 덩그러니 피어 있는 걸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모란이 피면 뭘 만들어내죠? 열매를 맺나요? 아니면 씨를 자아낼 줄 아나요?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덩그러니 그냥 가지만 이렇게 가지 안에만 꽃만 피어 있는 거죠. 이 씨는 대추꽃은 비록 작아도 열매를 이루고 뽕잎은 비록 부드러워도 씨를 토해내는 그런데 모란은 이처럼 크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도리어 대추꽃과 뽕잎만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이름은 지닌 채 실제로 쓰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명이라고 그러죠. 허명. 이름은 큰데 실용 실제로 어떤 쓰임새는 없는 것을 풍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소유하고 대이죠. 공지, 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대를 이루고 있죠. 시 속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데 서로 대를 이루면서 작지만 알맹이를 만들고 부드럽지만 씨를 자아내는 그런 실용적인 것과 덩치만 커다랗고 그다음에 어떤 일도 이뤄내지 못한 채 그냥 가지만 덩그러니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런 어떤 이
모란꽃을 서로 이렇게 견져서 사람들 가운데에도 허명만 일삼고 실제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란이 알면 좀 화가 날 일이죠. 모란, 화중지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제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화, 지소, 능성실, 대추꽃은 아주 작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상엽, 수유, 해, 토사라. 꽃잎은 비록 부드러워도 씨를 토해낼 수 있지. 감소, 모란, 여허대. 우스워라, 가소롭다라는 얘기죠. 모란이 이처럼 크면서 불성일사 우공지라. 일 하나 이루지 못하면서 또 가지조차 비었구나 라겠습니다. 가소롭다 이 부분이 이제 감소의 감자, 가소가 이제 시한자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